자, 애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다음 신문 보여주세요. (59년도) 기사인데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한 중년 신사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또 여가수의 사랑해선 안 될 사랑 (74년도) 기사인데요. 이니셜이 등장하네요. 최근 엘모 여가수가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는 유부남과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무거운 몸이 된 엘리양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가요계의 처녀들은 속 차려야 할 듯, 이런 내용을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변양균, 신정아, 백여통 연예 편지들 주고받아 2007년도 기사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 L 여가수 이상벽 씨. 아니 저는 짐작이 돼요. L 여가수 아주 굉장히 우수에 찬 그런 이미지의 또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른 분인데 방송가에 있는 어떤 또 다른 특수한 분야의 직업인하고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렇죠? 유부남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사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대단히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쓰면서 여가수는 어차피 뭐 L양으로 이니셜을 넣어서 기사를 썼지만은 상대편은 나는 그 이니셜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그쪽 이니셜을 넣으면 바로 그냥 연상이 되는 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 얼마나 정말 사선을 넘는 사랑이었겠습니까? 유부남이었었고 이쪽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녀고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는 조금 가려서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이제 변양균, 신정아 씨 얘기였는데 이 이슈는 두 사람의 어떤 연애나 사랑보다도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때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한문철 변호사님. 신정아, 변양균 사건에 대해서는 이름은 많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2003년에 기획예산처 차관에 있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주무르는 거기 아주 높은 분이죠. 그분이 어느 이 큐레이터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친해져서 그 책에 본인들이 쓴 얘기들과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해지고 그때 첫사랑이 이제 시작됩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랑하는 사이에서 2004년도에 그 미술관, S모 미술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차관, 나중에 장관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되는데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큰 기업에 이쪽에 좀 많이 좀 도와줘라. 그러다가 2005년도에 동국대 교수가 되도록 또 도와줍니다. 동국대 측에는 다른 쪽으로 뭔가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도움을 줍니다. 예산 쪽으로요. 돌려서. 그리고 또 광주 비엔날레라는 큰 문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총감독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72년생이니까 2005년도만 34? 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저게 50대 중반 돼야 겨우 맡을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 실세가 있다. 웅성웅성 되죠. 그러다 이제 학력 위조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예일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신정아 씨의 그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그 교수 연구실 거기를 압수수색해서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주고받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슨 관계냐? 당신이 어떻게 도와줬냐?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밀어준 것들이 이렇게 밝혀져서 결국은 둘 다 형사처벌 받았는데요. 둘 다 구속됐었죠. 근데 신정아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변양균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사 초기 이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 고소 사건이었으나 지나간 이야기고 단지 하나 그래도 명색이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정신병자라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명색이 장관까지 지낸 사람조차도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건 귀찮은 일 안 한다.
근데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제 월간지 의뢰로 신정아하고 긴긴 인터뷰와 만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자칫 신정아 씨 입장의 대변처럼 돼요. 하여간 객관을 시켜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둘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학력 위조 사건이었고 그로 인한 이제 그 대학 교수직의 획득서부터 이어지는 지금 한문철 변호사 얘기한 특혜의 문제였어요. 근데 둘의 관계는 뭐였느냐인데 본인에게 들은 얘기를 직접 옮길게요. 6년 동안 한 남자만 만났다. 내가 꽃뱀이냐.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랑 처음 해봤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하는 활동상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주 고위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대시를 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일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상승의 지렛대로 남자를 이용한 여자였다고 한다면 변양균 씨는 훨씬 그 상황에선 초라한 남자였다. 등등등. 그리고 증거로 남아있는 100여 통의 긴긴 인터뷰, 편지 사연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둘이 연애를 한 건 맞다고 봐요. 근데 둘의 연애가 사회면에 실리면 학력 위조 같은 추문이 되고 문화면에 실리면 어떠한 사랑도 잘못될 수 없음. 사랑이란 소중한 것이다 해서 둘의 감정 상태, 결혼한 상태와 처녀의 만남, 온갖 추한 것을 다 뛰어넘는 이제 정말 사랑한 감정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이 양면이 녹아 있다고요. 사랑 문제만 나오면 우리 김가수 씨는 굉장히 관대해지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거나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권을 활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조심하셔야 문제를 되는데 봤던 최종 거고. 법률적 저기는 다 무죄로 나왔어요. 전부 지금 말하는 직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최종 법률은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어떤 특혜성 그런 조치를 한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보이지 않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 예를 들면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인적으로 인맥을 연결해주고 이런 게 정말 보이지 않는 특혜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이 선수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로 그냥 일종의 압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모르겠어요. 저는 변양균 씨는 뭐 헛헛한 마음에 나이 50대 남자가 뭐 이렇게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정아 씨도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왜 이런 걸 이렇게 책으로 다 써가지고 하는지 난 그거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분명히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진짜 사랑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신정아 씨 책 읽어보면 황당하잖아요. 별 얘기를 다 자기 입장에서만 써놨거든요. 그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순한 데가 있지 않나. 솔직히 전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써온 거기 때문에 제 일기장에는 당연히 실명이 적혀 있었고요. 이 딱 그 뭐라 그럴까 대본이 나왔을 때 이게 딱 나오는 데서부터 제가 약간 빙의 상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신정아 씨가 나중에 정말 자기가 책을 썼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남들이 얘기할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나가고 나서 사랑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가 쓴 책하고요. 남자가 쓴 책의 사랑의 농도가 너무나 달랐어요. 변양균 그 실장 신정아 사건 저 사건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진짜 거예요, 신정아 씨가. 아주 순수한 사람. 근데 두 분 나이가 23살 차이인데 과연 그러면 내가 23살 어린 30대 초반 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아까 김광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신정아 씨 그 본인 얘기가 첫 경험이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갖다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마음 한 구석으로는 주변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부럽다.
나는 저렇게 진짜 불타는 사랑을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전혀 이 사랑이라는 거는 글쎄 내가 너무 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이하고 상관없어야 되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만나기만 하면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책에도 쓸 정도로 그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 아줌마들이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결국은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작은 심리학적인 것들이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변양균이라는 분이 노래를 동행이라는 걸 불렀다는 거예요. 동행, 최성수의. 그래갖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동행 외워가지고 부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 변호사님은 동행을 부르셔야 돼. 동행. 가사가 보면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거기 걸군요. 그 제목이 뭐. 그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사귀는 여자가 남자의 지위를 사실상 이용해서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법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왜 룸사롱에서 술을 먹이면서 접대를 하는 이유가 다 그게 먹혀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법적으로 위법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용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가 공직자이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오히려 신정아 씨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평하기보다는 신정아 씨가 그 중년 남성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뛰어나서라기보다 싱글인 젊은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중년 남성을 잘 이용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중년의 사랑 얘기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이상벽 씨가 얼마 전 녹화할 때 저 대기실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외모는 늙었지만 나도 너희 때처럼 내 안에 나는 예전 그대로다. 나도 젊은 여자를 보면 설레기도 하고 그럼요. 예,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느끼는 감정은 예전과 똑같아.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그럼요. 나요. 제 나이 이상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직업 분야에서 아주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축적한 사람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 뭐 중년 이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일생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뭐 그렇게는 못 해봤으니까. 그것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 항상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제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는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 수치고 실제 내 나이는 병원에서 정해주는 거다.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종합 검진을 해서 종합 이렇게 점수를 내는데 의학적으로 지금 47살이래. 이상벽 씨 알고 보니까 많은 이 사례들을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한 지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하여튼 뭔가 남자로서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로서. 근데 여자가 나이든 돈 있는 남자, 권력 있는 남자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남자로서 매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을 보는 거지. 그건 정말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중년에서 이제 심리가 뭐냐면 아니라니까. 중년기가 되면 중년기 위기라는 게 오거든요.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자칫하면은 내가 이대로 늙어가면 지금 다 여기서 이제 노쇠해지고 끝나는구나라는 경계와 내가 여기서 좀 사랑도 하고 일도 조금 더 하면 한 단계 또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고민의식인데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 어떤 뭐 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이렇게 젊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글쎄. 거기에서 뭔가 공감해주고 심리적인 게 있어야 되고 나이 든 남자 좋아하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경호 기자 얘기대로 하자면 남자의 재력이나 능력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래 좋아하고
그 어린애들끼리 희덕거리는 게 더 순수해 보이긴 하는데 한 인생을 좀 오래 살아서 어느 분야의 전문인이 돼 있거나 인생의 경륜이 있는 그 모습 자체에 매료되는 여성들을 내가 종종 봅니다. 현실로 본 적이 있어요. 내 가까운 친구의 사귀는 음악가인데 하여튼 그런 건데 보면 난 그것도 참 멋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째 성적인 떨림만 있겠냐고. 여러 가지가 종합되는데 어떤 직업 세계에서 오래 한 뭐 경영자가 됐건 엔지니어가 됐건 그 멋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동경하는 여성도 난 멋지다고 봐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같이 화내주고 이랬을 때 그 둘의 풋풋한 감정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성이 남성을 보는 시각, 내 얘기가 맞는가 방청객 여러분들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20대는 남자를 정말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능력이 우선한다는 거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뭐 잘생겨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이 남자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남자,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남자를 찾게 된다는. 그러다가 이제 50대쯤 이래서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면 스스로 존경심이 느껴지는 남자. 맞습니까? 저는 지금 30대인데도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성적으로도 매력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외모를 그렇지. 아니요, 외모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네. 능력이 있어서 멋있어 보이는 그것도 사실 가슴속에 들어온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능력 있는 여성이니까 조금 이렇게 선별 아니 근데 남자분들도 기준이 여자를 볼 때 꼭 얼굴하고 몸매에서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말하는 풍김, 거나 생각이나 이런 느낌,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다 하시는 제가 거예요. 저거에서 많이 느끼죠. 대체로 여자도 느끼고 몸매에서 느끼고. 남자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 이러이러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사랑을 하려면 마음이 순수해지셔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순수한 마음대로 갖지는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하얀 백지요, 백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야?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저도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보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뭔가 좀 그런 어떤 깨끗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첫사랑 고백 대목에서도 난 느꼈지만 안소영 씨는 오래 연기 생활을 하고 뭐 많은 경험을 축적한 중년 여인치고는 약 2%가 부족해 보여. 그게 되게 순수해 그 보이시는 2%를 난 순수라고 보고 싶다 이거지. 맑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시각은 일단 순수 우선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약간 뭐 세속에 때가 좀 묻어서 그 순수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아니 여기 말했듯이 일단 여자는 이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쪽은 그게 아니에요. 안소영 씨는 지금 혼자신데 이게 중년이 되셔서 나도 정말 뜨겁게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네. 누군가 다시 한번 납치해 주기를? 아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보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중심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그런 그 첫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싱글로 살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그냥 그 아이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젊을 때 사랑보다는요. 저는 중년의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 육체적인 것만 생각들 하세요. 중년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 땡기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니까 있지요. 근데 뭐냐면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황 그렇다면은 뭐냐 육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외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분과의 그 어떤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더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아요. 전 유부녀거든요. 한 남자하고 사랑했다고 절대 다른 남자는 조선시대 여자처럼 안 보고 살아야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뭐 매력적인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랑하세요. 저 남에게 설득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사랑하세요.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사랑하면 사람이 빛나죠. 사랑 많이 하시는 거 좋은데요. 네. 그 안에 품은 마음의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무 상처를 크게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깔끔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마음에 큰 사랑이 들어와서 뜨겁게 불타오르더라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데이지 않도록은 좀 그래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